자, 첫 번째 경기. 자, 아라슬 대 이제 알사드. 자, 일단 아라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어느 정도 후방에서의 이제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알사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아라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 고점의 좀 퍼포먼스를 보이며 17년 만에 리그 우승을 좀 달성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이번 시즌은 비록 좀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지금 뭐 리그 7위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좀 내고 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좀 실점도 많은 만큼 좀 수비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아라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아직까지 좀 지난 시즌만큼의 좀 퍼포먼스를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알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타르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 포함 20년대 들어서 이제 3번의 리그 우승을 좀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20년대 들어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그런 우승 기록을 좀 계속해서 좀 유지하고 있는 그좀 알사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6연승 중으로 이제 리그와 아체 모두 좀 좋은 활약을 좀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알 와슬보다는 알사드의 전력이 더 막강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공수 밸런스도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원정이라 해도 이 경기는 알사드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확실히 좀 현재 이제 좀 득점기의 창출이나 이제 좀 공격적인 면에서도 알사드가 더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좀 그리고 이제 뭐 알사드의 지금 뭐 공격이 좀 좋은 것과 더불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라슬의 좀 수비가 좀 대체적으로 좋지 못한 편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알사드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사드가 현재 좀 긴 연승을 통해 이제 뭐 최상의 모멘텀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거는 약간 좀 이런 흐름, 그리고 이제 경기력, 그리고 양 팀의 좀 전력차까지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알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사드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이제 아라슬이 좀 실점 위험이 좀 크고, 그리고 알사드도 좀 주전 수비수들이 어느 정도 좀 결장이기 때문에 뭐 아라슬한테 좀 실점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알사드 프랜승 내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릴랄 대 이제 에스테크랄. 자, 아릴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좀 네베스가 이제 좀 결장 중인 거는 이제 아릴라의 좀 중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큰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에스테글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전력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아릴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알라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비기며 이번 시즌 전승 기록이 깨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며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탑 팀들에 비해서 전력이 좀 워낙 좀 막강하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좀 체급이 많이 높은 그리고 좀 현재 좀 아릴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에스테그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 리그 소속 팀으로 항상 리그 최상위권에 있는 좀 팀이긴 하지만 현재는 리그 14위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좀 내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대체적으로 현재 흐름이나 경기력이 좋지 못한 그런 좀 에스테글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이 경기도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뭐 항상 뭐 아릴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에서 매번 좀 높은 점유율을 좀 높은 점유율을 좀 보이며 이제 계속해서 좀 주도권을 좀 가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이전 경기들과 양상이 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좀 아릴라이 좀 홈에서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아까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에스테글랄 진영에서 이제 볼을 좀 오래 소유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뭐 계속해서 좀 수비를 좀 공격하면서 다소 좀 원사이드한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역시 일방적으로 약간 좀 아릴날이 좀 몰아붙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죠. 자, 일단 뭐 경기력과 좀 더불어 뭐 양 팀의 좀 전력 차도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흐름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좀 요소들도 다 지금 아리랄이 우세하다 보니까 요 경기 역시 뭐 좀 크게 코멘트할 게 없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리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아리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확스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스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후원하신 분들께는 바로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아리랄 승이긴 한데, 뭐 아리랄 일반승은 워낙 좀 똥배다 보니까, 그리고 좀 핸디를 좀 건드려야 되는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아리랄 승에 핸디로는 1핸디 기준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경기는 뭐 언더바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럼 대 브랜트포드. 자, 일단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 자, 여전히 좀 루키치가 결장 중인 그런 좀 풀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좀처럼 이제 좀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네. 독세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래 좀 실점이 많아지면서 이전에 비해 좀 수비에서 더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풀럼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는 좀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이제 좀 순항하고 있었지만 10월부터 이제 패배가 많아지면서 급격히 지금 모멘텀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1.5군 정도의 라인업을 기용했고, 결국 그 경기에서는 이제 좀 승부차기 끝에 이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정규 시간에 좀 무승부를 좀 거두긴 했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는 연장전을 좀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좀 브랜트포드 입장에서는 좀 체력적으로는 나은 상황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 경기도 좀 간략하나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뭐 두 팀 다 이제 기동성 및 그리고 이제 공격 정리가 좀 좋다 보니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두 팀 다 좀 측면에서 좀 전개가 많다 보니까 필준식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켄슈님 별풍선 100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한 달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단은 제가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린 다음에 이제 기간이랑 사항은 제가 방송 끝나고 같이 이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100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기로도 이제 권유드릴게요. 아이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일단 뭐 이제 측면에서 좀 전개가 많다 보니 이제 이번 경기 뭐 보다 더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이면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두 팀 다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하면서 어느 정도 측면을 좀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풀럼이 좀 브랜트포드보다는 3일 더 쉬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나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브랜트포드가 이번 시즌 리그 기준 원정에서 전패 중으로 원정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풀럼한테는 분명 이제 유리한 요소가 이제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도 지금 냉정하게 뭐 현재 흐름이나 경기력은 풀럼보다는 브랜트포드가 이제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인게임적인 요소를 더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브랜트포드가 원정에서 좀 더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좀 풀럼 상대로 좀 브랜트포드가 좀 원정에서 뭐 약간 좀 뭐 첫 승을 좀 거둬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이 경기는 저는 풀럼보다는 브렌트포드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브렌트포드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버사이드, 네, 다득점 양상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타비고 대 이제 헤타페. 자, 일단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이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마요라에 이어 이제 최근 이제 1디링까지 이제 좀 결정을 하면서 확실히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더 커진 그좀 헤타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셀타비오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기준 좀 연패 중으로 다소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득점기에는 잘 만들고 있지만 최근 골 결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확실히 뭐 이제 뭐 공격 전개가 안 좋은 뭐 셀타비고라고 하면은 뭐 더더욱 좀 공격에서 기대치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뭐 현재 좀 셀타비고를 좀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골 결정력만 살아나면은 다시금 좀 득점력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근데 확실히 지금 현재 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좀 골 결정력을 더 좀 잘 향상시킬 좀 필요가 있는 좀 상황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며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로 인해 뭐 현재 뭐 라리가 내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이제 무승부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그죠 헤타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뭐 여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셀타비고 좀 홈에서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좀 이제 셀타비고와 뭐 헤타페에 비해 뭐 전진성이나 이제 공격 전개가 이제 좋다 보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공격에서도 이제 헤타페보다는 셀타비고가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헤타페가 시즌 극초반보다는 공격 전개가 좀 비록 나아지긴 했어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뭐 다른 팀들과 좀 비교했을 때 여전히 공격이 좋지 못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주전 포워드의 이제 1딩까지 이제 좀 결정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원정에서 헤타페는 워낙 좀 이제 믿을만한 구석이 좀 크게 없는 팀이라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뭐 요 경기는 셀타비고가 좀 더 좋은 경기로 좀 보이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헤타페가 뭐 셀타비고 상대로 뭐 최근 5경기 연속 지지 않았을 만큼 이제 상성상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였고, 그리고 현재도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네. 자, 하지만 근데 뭐 냉정히 지금 뭐 홈 셀타비고보다 뭐 경기력을 좀 비롯해 여러 가지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원정 헤타페는 아직까지 뭐 리그에서 승이 없을 만큼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홈 셀타비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셀타비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셀타비고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어반은 네,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슛 언더 보는 경기.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엠폴리 대 이제 코모. 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이 결정 중입니다. 오늘은 좀 전 라인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있는 엠플리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코모 같은 경우는 좀 주전 미드필더 좀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그렇죠 코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 좀 양 팀 다 좀 승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직전 경기는 이제 두 팀 다 나란히 좀 대패를 좀 당했습니다. 네. 일단 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3대0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코모 같은 경우에는 뭐 라치오 상대로 홈에서 이제 5대1 좀 패배를 당했었죠.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직전 경기 좀 대패를 당한 채 이제 맞붙게 된 양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원정이라고 해도 이제 엠폴리의 좀 점유율이 낮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코모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을 봐요. 네, 그쪽. 그리고 이제 코모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올려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하는데 반해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에 집중하다가 좀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쪽. 그러니까 뭐 이제 코모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 전환이 느려 역습에 좀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엠폴리가 좀 역습을 통해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엠폴리가 이제 비슷한 레벨 상대로는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래 뭐 강팀들 상대로도 잘 비비면서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뭐 인터밀란 상대로 대패를 당한 것도 전반에 이제 퇴장을 당해 엠폴리가 이제 수적 열세에 놓인 상태에서 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경기에서 엠폴리가 좀 퇴장 이슈가 없었다고 하면은 솔직히 뭐 인터밀란 상대로까지 뭐 대패를 좀 당할 것 같다 뭐 요런 느낌은 좀 잘 안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후반에 이제 좀 3골 나온 것도 이제 엠폴리가 좀 퇴장을 당한 후에 이제 나온 거였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제 엠폴리가 뭐 좀 퇴장 이슈만 좀 없다고 하면은 뭐 현재 뭐 코모 상대로 뭐 그렇게까지 뭐 밀릴만한 요소는 없지 않을까 또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행보를 좀 고려했을 때 지금 원정 뭐 코모보다는 홈 엠폴리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엠폴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엠폴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엠폴리 프랜스 모든 경기. 자, 그리고 이제 엠폴리 쪽 사이드 쪽으로 이제 흘러간다고 했을 때는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엠폴리 프랜승에 2.5주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르마 대 제노아. 자, 일단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이라 없고, 그리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많아요. 일단 뭐 주전 공격수 2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키퍼도 1명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좀 기존 결장자들도 많은 편으로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현재 좀 제노아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말에 이제 AC 밀란 상대로 이긴 걸 마지막으로 2달 넘게 이제 승이 없는 상태로 좀처럼 지금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좀 최근 좀 4경기 연속 좀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는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홈 유벤투스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이제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승이 없는 거와는 별개로 그래도 좀 최근 좀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좀 나쁜 건 아닌 그건 좀 파르마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의 뭐 매 경기 다 질 정도로 성적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제 수비 밸런스가 크게 무너지면서 이제 이전보다 이제 실점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지난 시즌 좀 경고했던 좀 수비와 비교하면은 현재 좀 제노아의 수비는 많이 좀 심각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제노아도 좀 제노아긴 하지만 파르마 역시 이제 수비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좋은 득점 기회를 자주 허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점 위험이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도 뭐 현재 뭐 제노아보다는 흐름이나 뭐 경기력 등 전부 파르마가 더 나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력 누수 워낙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홈에서 파르마가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거는 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파르마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좀 제노아 상대로 이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오랜만에 이제 약간 좀 승리를 좀 장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르마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파르마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양팀 다 좀 수비가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이거는 오바 사이드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르마 승에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칼리아리. 자, 그럼 라치오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 풀백인 이제 타바레스가 결장 중입니다. 자, 확실히 좀 타바레스의 좀 결장은 굉장히 뼈아플 수 있긴 하지만
그나마 이제 좀 호재인 거는 이제 자카니와 로벨로 같은 경우에는 좀 정상적으로 좀 출전이 가능한 상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점은 좀 라치오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고무적 1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이제 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코모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3연승 중으로 상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최근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며 현재 좀 득점력도 물이 오른 그런 좀 라치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만큼 확실히 좀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지금 뭐 굉장히 좀 물이 오른 그죠 라치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컵 경기 포함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지만 근래 이제 우디네세와 볼로냐 상대로 연달아 치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약간 이런 좀 연패와 더불어 최근 좀 2경기 연속 칼리아리가 유효스팅을 거의 만들지 못하면서 공격에서도 좀 침체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현재 좀 칼리아리의 그런 좀 공격 사이클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좀 라치오가 좀 초반부터 이제 약간 좀 공격에서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공격을 좀 주로 전개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침투, 뭐 컵백, 뭐 역습 전개도 좋은 그런 좀 라치오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그래도 좀 더 무난히 칼리아리의 좀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신탄행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칼리아리가 득점 기회 창출이 좀 적은 편이고 이제 라치오의 좀 수비가 안정적인 점까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칼리아리의 그 공격에서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약간 이번 경기 좀 양 팀의 좀 공격력에서의 좀 차이가 다소 좀 크게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거가 확실히 좀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근데 뭐 수비 또한 뭐 라치오가 더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공수 방면에서 라치오가 이제 좀 우세한 면모를 좀 보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제 뭐 라치오가 현재 좀 페이스를 좀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칼리아리 상대로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계속해서 좀 상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라치오 승 보는 경기. 어노바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칼리아리 아까 좀 득점에 따라서 결국 어노바가 좀 갈리긴 하겠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뭐 본다고 하면은 언더보다는 오바 사이드 보도할게요. 그래도 2.5씩 오바 보는 경기. 그래서 라치오 승, 어느바는 뭐 굳이 본다고 하면 2.5씩 오바.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앞체 뭐 남은 경기들 중에서 굳이 가져가다고 하면은 일단은 RRL 대 이제 알슈루타. 네. 뭐 여경 같은 경우에 뭐 확실히 좀 아라회사의 그 뭐 경기력이 뭐 그렇게 뭐 좋다, 전력 대비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양 팀의 좀 전력 차가 워낙 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똥배긴 해도 아라회사 승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마인 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르세폴리스 대 이제 알가라파. 요거는 참고로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아무튼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요걸 알가라파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내지 어느 만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아침과 그리고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줄여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